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이시죠?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다음번 주에 보여드릴 텐데, 총남책, 2021년 총남책을 쓰느라고 마지막 부분을 약 5개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내질 못했습니다. 특별히 2학기 이제 이번 학기가 마지막인데 2학기에 그 기말고사하고 뭐 여러 가지 학적 정리하는 바람에 시간을 제대로 못 냈습니다. 자, 이 시간서부터 이제 빠른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2021년 땅값 미리 보기라고 그러는데 내년도 땅값 예측하자 이거예요. 부동산 예측이다라고 그런 건 사실은 신이 예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점쟁이만도 못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의 제 경험에 의해서 또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런 교강에 의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이 시간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편씩 녹화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10분 이내에서 10분 안팎에서 길어야 한 15분까지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집값이 오르고 나면은 꼭 땅값이 오른다. 요즘 얘기죠. 이건 제가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을 지금 얘기한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해서 집값이 오르고 나면 꼭 땅값이 올라간다. 그럼 요즘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분석을 하시면 대충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우선은 일반 경제와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제를 한번 비교해 드리면은 자, 경제가 전면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안 좋은데 부동산이라는 건 요즘 뭐 또 김포가 뜬다 어디가 뜬다라고 그러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다른 데는 조용한데 왜 그러냐, 또 다른 데는 조용한데 왜 강남만 그러냐, 또 아니면은 다른 데는 난리가 났는데 왜 강남은 또 조용하냐, 또 아니면은 지방에 대구는 또 조용한데 왜 부산이 그러냐라고 그러는데 바로 부동산이라는 건 게릴라전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을 할 땐 여러분이 상당히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일반 경기는 전국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주택 경기는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현상이 뚜렷한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강남대, 강북, 수도권대, 지방 용인이냐, 김포냐, 또 뭐 고양시냐, 요즘 제 장관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셨죠. 이 부동산은 현실을 다루는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현실 학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2021년 전체 시장 분석에 일희일비 하시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오랜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장은 전부 10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주택시장은 경기가 좋으면 사이클이 짧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금년 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소위 말해서 팬데믹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시장이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가을까지 가든가 모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일반 경기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저금리로 가면서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예견한 거하고 상당히 많이 틀리게 부동산 시장, 특별히 주택 시장이 폭등하는 그런 결과, 대한민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거의 비등한 현상을 겪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봄까지만 하더라도 가을 시장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순간적으로 변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는 좀 다르게 주택 경기가 상당히 상황이 좋다라 그러면 그 사이클이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호불호가 굉장히 빨리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2010년대 한번 겪어보셨죠? 이때 그 하우스 푸어라 우리는 집값의 끝없는 추락이 약 30%가 떨어지게 되죠. 이때는 또 뭐냐면 불황이 길면 길수록 주택의 사이클, 순환 주기가 길어졌다. 이걸 여러분이 염두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예견을 하시든 뭐든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 가지고 여러분이 잘 보셔서 일반 경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적으로 일반 경기가 나쁠 때 주택 경기가 좋은 경향이 많았는데 일반 시장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주택 경기가 좋다. 그러면 사이클이 짧아지는구나. 주택 경기가 불황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순환 주기가 길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토지 시장으로 가자 이거요. 지난번에 약 한 2주, 3주 정도 됐었죠. 저 녹화한 게 굉장히 좀 길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제 개인적으로 책을 만드는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 대학하고의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2학기 마지막 학기에 대한 정리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선 2000년도에 땅값에 대한 얘기인데 금년에 여러분들이 제가 연초에 얘기한 거 보면은 강남, 강북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보통 수도권의 서울과 접경 지역은 평당 2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왜 2천만 원이냐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바로 뭐냐면 강남은 약 6천대예요. 그 다음에 강북은 평당 3천만 원대입니다. 이거는 에버레이지 평균 지수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 지금 서울하고 접경하고 있는 데는 2천이 되고 그 다음 지역은 1,500 평당 또 1,50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개포 1단지를 재건축한 DH 퍼스트요 33평을 24억에서 25억 선 수준으로 봤을 때 이거를 역산하는 기법이 있어요. 이 역산하는 기법에 의해서 지금 얘기한 강남의 땅값은 6천만 원이고 주거지역이에요. 강북은 3천만 원이다. 이것이 제가 우리 제자님들 아시지만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얼마냐면은 5천에다 2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강남은 평당 5천만 원이요. 그 다음에 강북은 보통 주거지역들이 2천만 원대입니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변화가 됐다 이거야. 이게 앞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건가 한번 잘 유념을 하세요. 자, 그런데 2020년 금년 말에 가서는 이거를 이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해예요. 이해. 이거를 이해하면은 땅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면은 땅이 안 보여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강남 땅값은 8천이에요. 강북 땅값은 4천이에요. 그럼 주변 지역이 금년뿐만 해도 2천이라고 그러는데 이젠 3천만 원대예요. 아셨어요? 이걸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 이번 달 그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이라고 그러는 지정타의 분양가를 2,300에서 2,400인데 약 지금 얘기한 대로 이쪽 지역에 엄청나게 프리미엄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좀 보편적으로 약 5,000대 1, 7,000대 1, 6,000대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역산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그러면은 과천 땅값이 얼마인데 그러면 인도권에 있는 땅값은 얼마 된다. 그럼 안양은 또 얼마가 된다. 그러면 군포는 얼마가 된다. 그러면 또 거기 나가서 안산과 그 다음에 화성은 얼마 되겠구나. 이것이 추정하는 기법이에요. 이러한 기법 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 땅이 이해가 됩니다. 어느 지역 가서 계획 관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따지시기 전에 이러한 고급스러운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면 부동산을 풀이하는 분석하는 기법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이 지정타의 분양가 내용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대지비 땅값이다 이거죠. 건축비 이게 있죠. 분양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8억 2,800인데 약 16억대 15억 내지 16억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만 분양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그러면 그래서 만점자가 나오고 그랬죠. 분양을 받았다면 약 8억에서 9억이라는 돈이 지금 얘기한 프리미엄인데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이와 같이 아파트 분양해서 평생 벌 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뭐냐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엄청난 그 변화가 오게 되는데 요거를 지난번에 제가 74편에서 아마 설명드린 게 있을 거예요. 건축비는 900만 원으로 잡으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용적률 가지고 땅값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가연동제라고 해서 분양가 보통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을 여기는 지정타는 2,400대 2,600만 원에 분양을 해라 라고 우리는 이러한 계산 기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자꾸 여러분들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자꾸 들으시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세요. 그래서 대집이라고 그러는 거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그 1억 4천 1,463만 원이는데 이걸 용적률 200%로 계산하면 2,900 약 3천만 원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대지라고 그런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저처럼 고리타분한 분양가심의위원회 아니면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이 괴리 따르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 가격은 어떻게 되냐?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에 아파트가 17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요걸 갖다가 3억 3천만 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억 3천이 요겁니다. 건축비에 3억 3천만 원을 빼자 이거예요. 요걸 34평으로 나니까 땅값이 4천만 원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는 3천만 원을 받지만은 시장에 나가서 그것이 지금 얘기한 8억대 아파트가 아니고 17억대 아파트다라고 그랬을 땐 땅값이 과천의 지정타 땅값은 얼마냐? 용적률 200%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약 4천만 원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해 드린 게 있죠? 지금 얘기한 금년초는 2천대가 되는데 이제는 3천대나 4천대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여러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과천시 가련동에 지금 얘기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의 땅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시지가예요. 이런 또 공시지가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이 과거가 아니죠. 얼마 전에 그린벨트 했을 때 땅가격이 평방미터당 64만 1,000원, 대충 약 200만 원대가 지금 얘기하는 과천의 땅값이었다 이거. 이거 가지고 자 주거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의 땅값이 200만 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 가지고 가격을 갖다 결정을 하고 그래놨다 이거죠. 그래서 자 빨리 결론 내보자 이거요. 과천 땅값은 평당 4천만 원이요. 그럼 그 옆에 인도고는 평촌 얼마 줘야 돼요? 얼마 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안양하고 군포는 그럼 그 다음에 안산하고 화성은 자 여러분들이 2021년 토지시장 한번 예측을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다 의견이 다른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이거야. 그러면 그렇구나. 토지에 대한 가격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구나. 근데 이거는 주택하고는 다르죠. 사이클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자료들은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시면 검색어가 황막사가 있어요. 황막사가 뭐냐면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1999년 IMF 다음 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황사를 막기 위해서 중국의 사막에 가서 나무 심은 장본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비영리 단체, NGO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각종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서부터 마지막 공부하세요. 주택 투자하고 토지 투자의 다른 점. 자, 많은 유튜버들이 이런정 저런동 아주 저명하신 분들이고 상당히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자, 주택 시장은 분명히 주택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클에 벌집 모형, 허브 모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순환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육순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사이클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덕원이 올라? 지정타, 과천이 올라? 그러면 알았어. 가련동이 올랐구나. 그러면은 바로 그 옆에 인덕원에 영향을 미치고 평천에 영향을 미치고 의왕의 내선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군포로 또 이전해 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지역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서울에서 올라가지고 그것이 고양시가 오른다 그러면 파주로 가고 파주 다음엔 또 연천이 올라가서 지역의 순서가 있어요. 주택가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주택 경기는 지역전 그러다 보니까 게릴라전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경제는 전면전이지만은 부동산은 지역전 게릴라전에. 근데 그건 주택에서요. 토지라는 건 뭐냐면 산발전이에요. 지점전쟁이에요. 요건 이제 나중에 저에 대한 얘기를 갖다 계속해서 앞으로 한 500편 정도 강의할 예정이죠. 그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은 토지에 대해서 나 홀로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 전문가가 되십니다. 따라서 주택 투자는 변곡점을 찾으면 돼요. 어디가 저점이야? 어디가 고점이야? 어디가 변곡점이야? 이걸 찾으면은 살 때다, 팔 때다, 소위 말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이 나옵니다. 근데 토지 투자라는 건 지역 순환이에요.
지역 순환에 A 지점에서 B 지점 가겠네. 그럼 B 지점을 가서 미리 선포하고 있든가 아니면 더 가서 C 지점으로 올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가서 6개월이나 1년 전에 지금 얘기한 진을 치고 앉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역 순환을 찾으면은 토지 투자는 그 어렵다는 토지 투자 지역 순환이 찾으면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뵐 예정인데 여러분들 좋은 점이 있으시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세요. 아셨죠? 자, 감사합니다.